돌다리 시작을 합시다. 돌다리 보면은 거기에 얘는 일단은 일제강점기 소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에 알고 있는 그 일제강점기랑 같을까 다를까? 그러니까 일본 까고 막 그 지랄을 떨까 안 해? 안 해요. 안 합니다. 보면은 여기 보세요. 보이긴 하냐? 잘 보이. 센터 아니면 안 보일 거예요. 그쪽은. 그냥 쌤 얼굴만 보자. 야, 잘생긴 얼굴 짱짱. 닥치세요. 야, 단편 소설이면은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난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적 써야 돼서. 넌 써야지. 사실적, 비판적, 교훈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실적이야? 그 당시의 세태를 잘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비판적입니다. 뭘 비판할까요? 당시 세태 중에 이제 그 뭐냐, 이제 개화가 되면서 뭐가 이제 막 그게 돼. 경제도 발달하겠죠. 그러면서 뭐가 더 중요해질까? 돈. 그렇죠. 근데 돈에 미치는 거를 비판합니다. 돈에 미치는 걸 비판해요. 그 다음에 교훈, 어떤 교훈을 줄까 그럼? 돈에 미치는 게 맞다? 아니다라는 교훈을 주겠잖아요. 뻔하지 뭐. 시점은 전지적 작가고, 주제는 여기 나오죠. 물질 만능주의 비판하는 데 있으니까 바로 나오죠.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과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내미가 아빠한테 와서 뭐라 해? 아빠, 나 병원 확장하게 땅 좀 팝시다 이러는 거야. 근데 아빠 입장은 뭐다? 땅을 파는 게 맞아? 안 파는 게 맞아. 아빠는 땅에 미친 사람입니다. 아들은 돈에 미친 사람이고요. 아빠는 땅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둘이 만났을 때 땅 팔겠냐? 안 팔죠. 그렇죠. 그러면서 갈등이 나타나요. 그래서 둘의 갈등입니다. 둘의 갈등.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들을 누가 이걸 비판을 할까? 작가. 아빠인데? 아빠. 아버지가 이런 입장이에요.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작가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썼겠죠. 두 번째, 상징적 소재를 통해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줘. 이거 뭐 이따 하면서 하면 되고. 대조적 인물간 누구랑 누구? 아빠와 아들. 나 인물 간 대화와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 즉 인물 간의 대화는 뭐야? 간접 제시.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는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직접 제시 둘 다 썼다는 소리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건 이제 읽어보면 직접 하면서 봅시다. 아직.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딜 나가? 그럼 갑시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쳐 읽어야겠죠? 또 네. 니들한테 읽으라고 하면 마이크에 소리 안 들려서 영상 보는 애들이 안 들려요를 존나게 외칠 거니까 내가 할게요. 마트가 먹어야 정거장에서 샘말 심리는 몇 킬로? 4kg. 네, 4km 정도 내려오노라면 반이 될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마을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이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띄인다. 자, 이 소설에서요 묘지 존나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주인공이죠. 아들. 그러니까 아들 입장이 나가 아니죠. 여기서는요 얘 누이가 죽었어요. 창섭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창섭이 누이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의사가 진료 잘못. 맞습니다. 예, 돌팔이한테 갔어요. 이런. 근데 죽어요 그것 때문에. 안타깝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건너편 살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죽은 누이가 묻혀있는 곳이라서 눈에 띈 거겠죠, 케이트.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보았다. 봄에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렇태태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올 것 같았다. 여기죠? 밑줄 치세요. 단풍철도 지나고 누릇태태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가 들렸다. 계절적 배경은 뭡니까? 가을. 단풍철이 지나는데요? 가을 겨울. 하이.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늦가을에서 초겨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초겨울의 황량함. 초겨울의 황량한 배경이 아니라 초겨울의 황량한 분위기요. 와, 씨 녹화복 다 안 들어온 줄 알았네. 시겁했네. 까비. 야, 그럼 앞에 있던 거 똑같이 또 해야 돼. 그건 쌤이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니들은 그거 또 보는 거고. 그냥 딴짓하면 돼. 재미지네. 자, 어느 것이라도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창옥이는 그 창섭의 누이겠죠?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는 짐작이 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호가 불러보면 창호가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여동생인가 봐요. 창호가라고 불러보며 묵내를 보냈다. 즉 누구에 대한 그리움? 여동생.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 저 지랄노. 지랄노. 방금 오랑우탄이었어요. 지저로. 지랄노. 나 이거 찍어야 돼요. 하나 한다고. 자, 그 다음에 다만 온이뿐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다.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밑에란 소리였죠. 나이가 없죠. 지금도 눈에 선하다. 여기서부터 괄호를 치세요. 해놨죠 내가?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창업은 저녁에 들고 갑자기 복동으로 뒹굴었다. 읍으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했다. 의사는 주사 놓고 돌아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어내지 않고 새벽녘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려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 하였다. 미친 새끼죠.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돌아갔으나 역시 오진했었다. 미친 새끼네. 다시 하루 지나고 고름이 터져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낸 누치였다. 즉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뭐가 됐죠? 병세가 더 죽었. 악화됐죠. 즉 이 부분은 누이가 죽던 날을 회상한 건데 왜 죽었어요? 의사의 오진으로 병이 악화된 거죠. 심지어 그 의사라는 사람은 권위주의적으로 아주 그냥 환자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데 오라고. 대단하죠?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다. 지금이면은 충분히 할만하지 않습니까? 촉법소년인데? 멱살 잡고 후려줘서 뭐 어떨 거예요? 법으로 못하는데.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자 밑줄 치세요. 누이의 허무한 죽음. 의사가 된 계기. 창섭이 의사가 된 계기예요. 창섭이 의사가 된 계기. 누이의 죽음을 너무 그냥 개죽음이잖아요, 이거 솔직히. 그래서 창섭은 뜻을 세워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의전으로 들어갔고 그 의대 갔다는 소리예요. 의대에 갔고 오늘의 의료에서는 맹장수술로는 서울서도 정평이 있는 한 권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맹장수술 1타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뭐야? 창호가 기뻐해다고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은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네 사진을 크게 확대해 내 새 진찰실에 걸어놓으마.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 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재촉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가죠. 왜? 아빠한테? 땅 팔자고 해야 되니까요. 봅시다. 길은 그전보다 넓어도 좁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가 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이러가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이 부분이죠. 어디 묘사했어요? 마을 묘사했죠. 그냥 어떻게 마을이 어떻게 변했어? 관리가 잘 돼 있죠. 옛날에는 막 진흙이어서 발 빠지고 지랄 났다는데 지금은 뭐 도로를 새로 했나 봐요. 뭐 따로 쓰진 맙시다. 귀찮은데. 그 다음에 여기서 있습니다. 창섭은 이럴 줄 알았더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 거라였다. 눈에 익은 정자나무선 논이며 돌각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논둑에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은 것이나 밭에 돌각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밑줄 치세요. 인물의 성격 어떤 제시? 직접. 그렇지. 우와. 인물 성격 직접 제시. 왜냐면은 서술자가 바로 때렸죠? 예. 그러나 자기 때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 못한 것으로 소문난 영감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때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 소를 데리고 하루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얘기해요.
즉 재산이 늘었다는 소리야, 안 늘었다는 소리야? 아니요. 네, 재산이 안 늘었다는 소리입니다. 왠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근검절약하는데 왜 안 늘었을까?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그 뭐야? 논밭을 늘리지 못한 이유 1. 아버지가 논밭을 늘리지 못한 이유 1. 그러니까 곡식값이 올랐어, 안 올랐어? 곡식값은 안 올랐죠. 다른 것만 높아졌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대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 하는 것이 큰 부담. 그러니까 전대 자기 위에는 조상들한테는 유학이라는 게 있었어? 아니. 없었잖아.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유학 가니까 어때? 그 유학비가 많이 늘어. 뒤지는 거죠. 땅값보다 유학비가 더 비쌌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할아버니와 아버님께서 나를 부자 소리 못 들어도 굶는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고 가셨다. 드럭드럭 삼는 보아서 보러니 할아버니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으시던 놈, 아버님께서 멍덩이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건 눈으로 더 기름진 밭으로 닭달만 해 가기도 내겐 먹찬 일을 깨다. 3. 이유 3이에요. 근데 세 번째 이유는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논밭을 늘리는 것보다 뭐에 더 힘썼다는 거야? 그 논밭을? 좋게. 그렇지, 관리하는 데 더 힘을 썼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개 아셨죠? 네. 하고 절용해 쓰고, 절용은 이제 그거 좀 뭐 아껴서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빗두른 논배미를 바로잡기,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기, 개울은 둥마게 하기. 이게 무슨 뜻이냐? 저기 밑줄 세요. 절용해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뭐하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밭을 늘린 게 아니라 남는 돈으로 논밭을, 땅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늘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남은 돈으로 땅을 위해 사용. 그 다음에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길과 정거장까지 닦아놓았다. 야, 자기 땅만 잘 챙겼어? 아니요. 모두 했어. 길. 마을 공동으로 쓰는 것도, 마을도 자기 사비로 꾸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유 4예요.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 4. 그래서 뭐다 이거는? 남는 돈, 마을을 가꾸는 데서. 아니, 하품을 해?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그러니까 남에게 맡기면 땅이 어떻게 된다? 망가진대요. 자기가 해야 되나 봐요.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그러니까 근실한 사람, 진짜로 진짜 막 성실한 사람 아니면은 소작을 주지 않았대요. 소를 2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 스스로 농사 짓는 것으로 버텨왔대요.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등, 뭐 일꾼 셋이 저희 농사해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만의 이해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그거 괄호 치세요. 실속이 뭐 예전만 못하다는 등,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야, 아니 뭐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쓰고 뭘 하는데 이익은 우리가 더 많이 남는데요, 이거지. 하지만 아버지는 이익이 목적이야? 아니요. 그렇죠. 땅을 어떻게 해서든 더 좋게 가꾸는 게 목적이에요.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씁시다. 아버지는 땅을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다음에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은 곡식을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이나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만 대면은 어때? 그 땅들이 다 좋아요. 엄청 좋게. 그러니까 한번 경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밭을 한번 농작물을 쫙 하면 그 밭에 있는 양분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이 오히려 기름지고 더 좋았대. 아직 남아있구나. 내가 일어나. 쟤는 필요 없어. 너만 들으면 돼. 쟤는 그냥 남은 거잖아. 근데 봐봐. 이런 땅을 팔기에는, 근데 이런 땅을 파려는 게 누구의 목적이야? 아들. 창섭이 고향이 온 목적. 창섭이 고향에 온 목적은 땅 팔려고 온 겁니다. 지 땅도 아니면서. 뭐 맡겨놨어요? 니들 아닙니까? 돈만 부족하면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떼쓰잖아요. 에이, 안 그러세요. 응. 니들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목적이에요? 뻥치지 그거 마세요. 안 해요. 뻥치지 마세요. 진짜 안 해요? 어허. 자, 이 새끼들 천국 가긴 글렀어요. 저는 해요. 넌 천국 가세요. 어머니한테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을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개죠. 일단 요거랑 요거 둘 다 밑줄 쳐놓으세요. 수입을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가 뭐야? 아버지를 설득하는 이유예요. 땅 팔자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병원을 그렇죠. 즉 창섭은 땅을 어떤 수단으로 여겨요? 경제. 그렇죠. 봅시다. 창섭은 땅을 경제적 수단으로 어디까지 나와? 끝까지 나와. 땅을 경제적 수단으로 여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는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얘는 아버지가 땅을 여기는 걸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 이것도 씁시다. 아버지가 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걸 아는데도 팔겠다고? 불타는 효자죠? 레전드 진짜. 내 마음은. 이건 포납해야 된다. 그거 아닌데. 가만히 있다가 지랄들이야 왜? 계속 합시다. 어이가 없네. 그러나 잡히거나 해가지고는 3만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서는 명일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시골로 올 수는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같이 못 거둘 사람에게 소작을 주지 않아졌다. 쭉 해가지고 땅을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그럼 얘가 하는 소리가 뭐야? 합리화. 맞아요. 왜? 땅 있어봤자 시골 아버지 내년에 힘들어서 일해 못하고 어머니 겨울마다 아파요. 아프고 결국 뭐야? 서울 가서 편안히 해드리는 게 자식들? 둘이나. 그건 누구 생각? 지생. 그 결국 합리화. 위한 일이라고 합리화. 그 다음에 창섭은 샘말에 들어가서 동구에서 그 동네 어귀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 수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존내 시리겠다. 동네 사람들을 축축여 돌다리를 거치고 계시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오느냐?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두 기장을 흘러내려간 다리돌을 동아줄에 얽어서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 복판을 흐르고 있어 위아래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였으나 하룻밤 비에도 일수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를 통행하던 것이었다.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너희 중조부님이 돌아가시소서다. 산소에 상도를 해오시는데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니? 그래, 너희 주부님께서 다리를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란다. 즉, 뭔 소리입니까 이게? 돌다리가 생기게 된 사연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있어서 이 돌다리는 뭐야? 사연 있는 돌다리인 거야. 그 후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에서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간 것이다. 두께가 한자는 C라고 폭이 6자. 한자가 30cm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돌덩이가 두께가 30cm인 거야. 별로 안 돼. 아니. 근데 폭이 6자야. 폭이 6자면 6, 3, 18. 1m 80이야. 길이는 10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염두부터 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이는 면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다한 나무 다리가 놓인 뒤에 일이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버린 채 던져져 있었던 것이었다. 여기 위줄 치세요. 나무 다리가 놓인 뒤에 일이라 이 돌다리는 던져져 있었던 것이었다. 자, 생각을 해봐라. 야, 돌다리 만들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왜 어려워? 무거워. 뒤지게 어려울 거 아니야. 근데 나무 다리는 쉽죠. 그렇죠. 가볍고 하니까 그건 뭐가 더 실용적이야? 효율성 있고. 나무 다리죠. 그러면 즉 이 나무 다리는 뭘 상징할 거예요? 네, 근대적 가치관이죠. 그래서 이 나무 다리.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즉 편리한 물질 문명을 뜻해요. 편리한 물질 문명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돌다리는 뭘 상징할까? 전통. 그렇죠. 전통적 가치관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밑줄 친 거, 이 통틀어서 뭐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나무다리 때문에 돌다리가 잊혀졌대요. 즉 지금 이제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다? 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딱 여기까지 보이네. 시대의 흐름에서 새로운 문물에 전통적 가치가 밀려나고 있음이 드러나. 아, 더럽게 덥네. 저도 더워요. 밀려나고. 춥다요? 추운데. 에? 더운데 이거 먹어야 돼요. 아니 뭘 꺼? 덥대 더운데 왜 꺼? 당신은 진짜. 두꺼웠는데 왜? 에어컨 킨 거야 지금? 어. 근데 에어컨 킨 거야 이걸? 아니야 이거 나 키고 올래. 야 이제 시작하자 다시. 너무 아프다. 난 계속 여기 빛 보고 있다잉. 선생님 렌즈 지금 12시간 많이 되니까 닥치세요. 제눈 떠보면 이 시작을 하게 어디까지 했더라? 던져지고 있던 것이었다까지 했죠? 네. 자,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집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 애들과 허둥거리고 계셨다. 아, 웬일인데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즉, 어머니는 누구를 보고 싶다? 혼자. 그렇지, 애기들도 보고 싶다. 손자에 대한 그리움이죠. 근데 내가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어딨지? 없나? 안 썼나 봐. 어쨌든 손자들에게는 어머니의 그리움이에요.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로 갈 걸 뭐해요 오늘? 인전 어머니 석건 서울로 무식을 채비하러 왔다우.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 데서 살아봤으면 뭐니 없겠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누구랑 살고 싶어요? 서울에. 네, 애들이랑 살고 싶어요. 서울에서. 그거 했잖아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아, 그렇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자, 씁시다 이거. 손자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그냥 이것만 써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즉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다. 아빠. 그렇죠. 창섭 예 아버지 갈등 암시 그래, 아버지는 아들의 일을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체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친정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에 버리고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에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거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마침 교통편의 자리에 3층 양옥이라는 것, 인쇄소였던 집안의 전체가 콘크리트에서 방화방 공구를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에 직공가, 더럽게 어쨌든 그러면서 가격은 야만 것이에요. 뭔 소리야? 병원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 얘기하는 거죠?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알죠? 근데 염하기는 하나, 싸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 뭐 지금의 1억 2천 뭐 1억 5천 뭐 이 정도 억 단위로겠죠 지금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다 들어갈 것이니 시가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괄호를 치세요. 어디요? 시골에 땅을 둔대야. 네? 시골에 땅을 둔대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여기 부분부터 괄호를 치시고, 예,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을 확장해 놓으면 1년에 뭔 소리야,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의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다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서라도 서울 가까이에도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살 수 있는 것까지 괄호 치세요. 아들 뭐 얘기가 주구장창 있긴 한데 이 아들은요 어떤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기준에서? 돈 가치. 그렇죠. 그냥 경제적인 가치로만 땅을 판다라고 했죠. 보세요. 아버지 노발. 레전드네 진짜로. 아 진짜. 경제적 가치로만 땅을 판단하는 찬스. 아 반대요. 아버지랑 맞짱 뜨겠죠, 곧. 이 정도면은. 네. 나 계속 읽는다? 아 진짜. 네, 안경 좀 갖고 오라 이렇게. 아이 미친. 나 계속 읽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 대답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답을 어떻게 바로 했어요? 아니요? 대답을 미뤘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는 이게 바로바로 할 문제가 아니란 거죠. 학원은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돌아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죠?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먹으면서였다는 소리예요. 원, 요즘 사람들이 힘도 줄었나봐. 그달에 처음 놀째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에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의 한나절씨 이름 얻으니 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거 왜 고치나요? 누구 생각? 탐석. 그렇죠. 그럼 창섭이는 어떤 지랄이구나 진짜. 씨. 레전드네. 알람이 쳐 울리질 않나, 사진을 찍질 않나, 카톡이 울리질 않나. 그냥 나 혼자 찍을 걸. 아까처럼 왜 나가셨어요? 내가 지금 속눈썹 펌을 받고 있어요. 어쨌든 야, 돌다리가 필요하다 생각해? 아니야? 쓰세요. 돌다리가 불필요하다 생각. 즉 어떤 가치관? 실리주의적인 태도. 왜.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라든?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거 생각도 안 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다는 거 생각도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뜻이에요.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사람한테가 쓰는 건 줄 알더라. 이거 뭐야?
자연도 인정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연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시체 사람이 뭐라고요? 그 도시 사람들. 시체가 이게 도시 세상, 도시 사람들이 이런 뜻이에요. 네, 할아버니 산소의 상도로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잘 끼고 그 다리로 그리고 천자문을 끼고 그 다리로 다녔고 생겼다. 네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말 타고 내한테 시집 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돌다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 일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사의 일부. 돌다리를 가족사의 일부로 생각. 그러니까 함부로 없앨 수 있어 없어? 아버지에겐 좀 특별하겠죠. 의미가 아주 그냥 여기저기 다 박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야? 나 죽고 그 다리로 건너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나는 땅? 안 팔. 밑줄 치세요. 땅을 팔지 않겠다 결심. 즉, 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뭐에 대한 애착이 커요? 땅. 네. 아, 글쓰기 너무 귀찮아. 나 결제 안 했다. 아, 그거 나중에 해. 왜? 네? 이거 뭐야? 시겁한 거지, 이제 아들이?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어떻게 하자는 거야? 땅에 대해 어떻게 해서요? 아버지는 땅을 경제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면 경제적 그 이상의 가치. 그러니까 천금을 줘도 안 판다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진짜 천금이라면? 팔겠죠. 자, 보세요. 땅을 가치를 경제적 이상으로 생각했어요. 쌤, 위에 분들 퇴근하셨어요? 8층이요? 네. 8층은 6시인가 5시면 끝납니다. 파이팅 그만큼 일찍 오니까요. 근데 나도 일찍 왔는데 씨. 전 10시 왔어요. 저도요. 누군 10시에 안 왔습니까? 10시 안 왔잖아요. 나 10시 왔어. 10시 수업했어! 쌤 없던데? 화가 나는구만. 쌤 없던데? 화가 나요, 화가 나. 9시 반부터 왔어요. 아유, 수고하셨네요. 응. 그래서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바티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 흘려 모으신 돈으로 야 나한테 떠요. 그만 보내. 나한테 알림 존나 떠요. 그 고향에 그 단톡이 있거든요. 이 새끼가 지들끼리 떠들어. 근데 아이패드 알람이 계속 떠. 말했다 진짜. 아니 왜 왕따당하는 기분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딱 17살짜리 지능 수준이 이렇습니다. 라이크 침팬치 오랑우탄 그 언저리. 네. 갑시다. 내가 학교 데려올까 진짜. 그럼 나야 좋죠. 제가 김주현 데려올게요. 주연이? 네. 주연이 오면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될 텐데. 아니 이게 진짜로 3월을 들었던 애들과 안 들었던 애들, 그러니까 이게 1월, 2월, 3월 나랑 했잖아요. 네. 그게 매우 중요해요. 진짜 공부 족도 안 했어요. 그거 좋댔죠. 뭐. 그럼 걔 말고 한채원을 데리고 올게요. 이것도 요거 이름 다 지워야 되잖아. 이따 삐삐 처리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죠. 존나 귀찮아지네 이거. 어쨌든 계속합니다. 하신 놈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노 같은 게 있고 독시장 같은 걸 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느르지노는 뭐고 독시장 밭은 뭐예요? 모르는데. 느르지노는 이제 그 기름진 논을 이르는 말이에요. 교과서상으로는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일대에 기름진 논을 말하는 거고요. 독시장 밭은 철원에 소재한 소비소 위에 있는 밭 이름이래요. 뭐 이런 데가 있어? 철원 사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느르지논이 어디냐?
자, 밑줄 어쨌든 돈이 있다고 좋은 땅을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예. 돈이 있다고 좋은 땅을 사는 것은 그래서 이 좋은 땅을 얘기하는 게 뭐야? 이 느르지논하고 독시장밭이 뭐야? 좋은 땅인 거야. 요거랑 알겠어요? 네. 새끼 졸려가지고 뒤질라고 하네. 저 새끼 들어올 거면 들어오라고 해 빨리. 누가 들어와. 들어와. 아 퍼뜩가이 들어와 그래. 아이고 졸려. 그래서 느르지논 뒤에서 느티나무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의 은행나무 아버지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서할 때마다 난 그 어른들이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고 팔고 하느냐. 자, 진짜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고 팔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가 누굴 깝니까? 창석. 네, 아유를 존나게 까고 있습니다. 땅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판단하는 창석을 비판한다.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디 있으면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밑줄 치세요. 자, 땅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 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적 가치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씨. 잘생겼다. 아니 다 들어간다니까. 아, 그냥 나가.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내 문서 쪽으로 문서로 사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은 무슨 뜻이야? 땅을 직접적으로 만진다? 안 맞아. 아는 거야. 그냥 땅만 사놓고 막 남들한테 주는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 밖엔 되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돈 있다고부터 다 가로치세요.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쭉쭉쭉쭉쭉 하면서 사람들로 밖엔 되지 않더라. 그래서 거기에 땅을 금전적 경제로 금전적 경제적 가치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 땅을 금전적 경제적 가치로만 나 이 밑에 쓸 때가 제일 박죠. 키가 작아도 여기를 쓸 때 졸라게 힘든데. 좀 줄어드시면 되잖아요. 더? 그럼 위에 쓸 때 빡치지 않겠니? 근데 차라리 밑에 쓸 때 빡치고 싶어요. 더 빡치고 싶어. 그래서 진주쌤 앉아서 쓰잖아요. 와, 징생 팔도 길어가지고. 맞아. 쌤과 다르게. 안 돼요. 쌤은 불편하잖아요. 누구? 안타깝게 왜 그러세요 진짜. 와, 야, 나 지금 카메라에 머리만 둥둥 떠 있어. 와. 앉으면 쌤 슬프게 그러지 마요. 앞으로 비교를 하려고 그러세요. 난 그럴 생각 없었는데. 니들이 비교한 거지. 야, 그다음에 뭐야, 어디야? 여기구만. 자, 이제 창섭이가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럼? 없죠. 없죠. 내가 네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다 네 덕인 줄 아느냐? 내가 땅이 없이 뭘로 밭에가 저라고 너네가 저래야 쓴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 뭐라래? 땅을 고맙게 여기래. 자고로 하늘에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없단다. 그러니까 땅을 뭐로 보는 거야? 하늘. 하늘, 뭐 땅,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근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섭이가 아가리를 뚝 닫았죠?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들 우습게들 여기지. 아버지가 존나 패네요. 땅처럼 은가가 분명한 게 뭐냐? 하늘을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원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기들한테나 맡겨버리고, 소작인들 아시죠? 걔네한테나 맡겨버리고 떡하니 도회지, 그러니까 도시에가 앉아서 소출은 파로다 뭐다 도회지에 낭비해버리고 땅 가꾸는 데는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으로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인 셈이래요.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배가, 이건 무슨 뜻인가? 배가 고프단 땅? 관리를 못 받은 땅, 관리받지 못한 땅. 이게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나? 두기 떠나가나 하나? 걸음 한 번 제대로 넣나? 전 급하게 되자기니 어느 소리 해야 요즘 같은 너희 신이들 주사침 노트 애꿎은 금비만 갖다 털어대지. 그렇게 땅을 흘대로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로들 갈 탱구.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땅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판 때리고 있는 거죠. 뭐 아들 포함이겠죠?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사자성어로 입이 9개여도 할 말이 유구무원. 뭐요? 유구무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 이 뜻이에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야?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이었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땅은 종교야. 그러면 아들의 이단이죠. 아들이 땅을 파자는 건 그건 이단이죠. 이단적인 계획이 융납달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닌 줄도 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입장을 이해도 하시죠? 쓰세요. 그 다음에 그러나 욕심을 부려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라면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점점 말없죠? 네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는 탄하지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또 우리 집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허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멀으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렇게 놓은 전장은 이제 그 뭐야 밭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적 애석한 심사가 없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업이었어요. 농사 짓는 게 이제 집안 대대로 물려놓은 건데 그걸 창섭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이 새끼 이거 이해한 거야 못한 거야? 못했죠 이 새끼 이거. 그러니까 쓰세요 이거. 땅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한 건 아닙니다. 땅에 대한 아버지의 완벽히 이해하지 못함. 아이고. 오늘 9시 넘었네. 진짜 9시야. 아니 성난기기 어떡하냐? 길어요?
그것도 좀 길어요. 그러니까 그건 금방 해요. 근데 금방 하는데? 쉬는 시간 없이 스트레이트로 합시다. 네, 합시다. 그 다음에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고 이주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주고 서울 한주 지주 노릇만 하게? 그따위 지주하고 자기 틈에서 땅들만 얼마에 고른지 아니? 안 된다. 뭔 소리야? 역시나 똑같아요. 땅을 경제적 가치로만 여기는 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더럽게 기네 아주 그냥. 오늘 잘할 수 있나요? 해야죠. 그래서 갈게요.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한테 팔 거다. 밑줄 치세요. 지금 뭐야?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판다는 소리입니다. 아이씨, 판다? 팔고자. 그 다음에 건너 용문이는 우리 누르지놈 같은 건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난 걸 헌하지 않겠다고 했다. 독시장 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빌 게다. 왜? 그 사람은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땅 림자 안 되고 누가 되어 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해고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에 갚아 나갈 할 테니 너도 땅값을 난 그렇게 받아들 갈 줄 알고 미리 알고 있거라. 그리고 네 뭐가 먼저 가면 네 어머니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어머니만은 네가 그때 서울로 모셔서 다가가래. 나는 샘말, 이 고향 이름이 샘말인가 봐요.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 이제 야생사라 자연인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이 자연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고 합니다. 거기 나는 샘말서 이렇게부터 흡족히 여긴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죠. 어떤 삶이야? 어떤 삶이야? 아버지의 삶은 어떤 삶이야? 자연인.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일을 하면 소박하게 살아. 돈 필요 없다 이거지. 소박한 삶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 나타내는 겁니다. 자식의 젊은 욕망을 못 들어주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는 좀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 신념쯤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다고.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대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쭈르르 흘리셨다. 갑자기? 너희 아버지가 여관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르신 거 오늘 제가 다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를 이제 이해하고 존경하는 거죠? 네, 쓰세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그러나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할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이건 어때요? 아버지를 이해하기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것 때문이었다. 오자자자자자자자자자 거의 다 끝나간다. 근데 이제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렸다. 이제 가나봐요 아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으로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무슨 소릴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마음이 편해? 아니. 그래서 좀 찝찝한 거예요. 아빠도. 쓰세요.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떠나보는 게
씁쓸한 거죠. 뭔가 좀 찝찝한가 봐요. 아버지는 종일 겨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계속 미안한가 봐요.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의 시가 다 생각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뱃속이 고픈 것은 참아가며 입에 얻어 무르는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나서 날개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려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았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 쪽에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였다.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물어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첫 골으로도 골은 이제 한쪽 길을 뜻한 거예요. 한쪽 길로도 가운데 골로도 끝에 골으로도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물쭈물 춤추며 빠져내려갔다. 의인법이죠? 물춤을 춰. 물살이 어떻게 춤춥니까? 가운데 장으로가 쾅 굴러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떡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에 나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하였다. 그 와중에 소금으로 이빨 닦으시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절인 물을 한 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데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 밑에 물살이 궁굴리어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의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여기 다 가르쳐주세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아버지 얘기하는 부분 있죠. 속마음 그거 다 가르쳐. 아버지의 가치관은 뭐야?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며 모든 것을 정성을 들여 보살펴. 하고 끝입니다.